한국의 경제가 더 느려지고 있고 중국 의존 한계를 맞이하고 있다. 전체 수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지난 10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4.7%의 감소를 맞이하였고 전체 수출의 18%를 차지하는 반도체도 감소를 맞이하고 있다. 반도체와 동시에 스마트폰도 침체하고 있는 사업이다. 한국에는 이제 11월 위기설이 닥친 것이다. 현재 일본의 언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국 경제 위기설입니다. 또한 이 기사에서는 이러한 와중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지소미아 연장에 대한 압박을 하면서 그동안 한국에게 백보양보던 자세를 강경 노선으로 바꾸었다며 더 이상 어린애 돌보듯 하던 태도는 없는 것이다. 한국은 이제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중국 내에서 혐한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제비프레스에 올라온 한 저널리스트의 경험담에 의하면 중국에서 한국인을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한국인이 중국인을 잘 속이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중국 경제의 확대와 함께 중국과 한국의 거래가 늘어 중국 동북지방에 많은 한국계 기업이 진출해왔는데 한국계 기업이 중국 기업과 거래하면서 대금 지급 불이행을 비롯해 많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영자가 대량의 제품을 받아놓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행방을 감춘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의 야반도주가 중국에서는 일상이라는 것이죠. 술집에서도 점원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고 결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등 미움받는 행동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일본인 관광객은 접촉은 많지만 돈은 제대로 지불한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뭐든지 한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싫다고 합니다. 중국의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왜곡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하죠. 이게 과연 사실일까요? 자신의 경험담이라고 소개하며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양산수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철수할 때 인민일보 1면에서 품위 있게 떠났다 라며 극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점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죠. 게다가 한국인 100명에게 물어봐도 공자는 중국인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한국인이 공자를 한국인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일본 우익 세력이 인터넷상에서 지어낸 루머에 불과하죠. 일본인 관광객이 점원에게 접촉은 많지만 돈은 제대로 지불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 또한 그들의 의식 수준을 알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는 방위비 50억 달러를 전부 받을 생각이 없다 라는 뜻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50억 달러에 가까운 방위비 분담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직 트럼프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이고 미국의 협상팀에서는 현실적인 수치 안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만들어 한국과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유럽 내에서도 트럼프는 방위비 증액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유럽 내 동맹국들은 동맹국과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국제적인 상황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국가의 수장인 트럼프의 뜻이 곧 미국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이 얼마나 독재적인 국가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도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이 비참한 현실을 알아가고 있는 지식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11일 하버 비즈니스에는 일본이 대단하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라는 칼럼이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일본의 대형 광고 대행사에 취직한 중국인 여성이 알고 보니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생이 더 많은 월급을 받고 있으며 이제 일본 유학도 돈이 없는 집안의 학생들이 저렴하게 유학을 원할 때 택하는 선택지로 전락했다고 하죠. 일본에는 이제 싼 맛에 온다는 것인데요. 최고급 호텔만 봐도 이제 일본은 태국과 싱가포르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며 50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제품은 곧 고품질이라고 생각했던 의식이 이제는 중국에서 만든 제품보다 못하다는 의식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분야에서 일본 제품은 이제 더 이상 모습을 보기 힘들 뿐더러 유일하게 보이는 가전회사인 샤프는 중국이 인수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됐죠. 경제적으로 일본이 훨씬 위라는 무모한 믿음을 바꿔야 하며 과거의 영광에 묻혀 착각투성이로 가득한 쿨 재팬이라는 망상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최근 일본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미국 유학을 다녀와 봤더니 나는 일본인으로서 가치가 전혀 없었다 라는 경험담도 급속도로 퍼지며 일본의 젊은 층들에게 충격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원래 일본에서 생활을 할 때 TV를 통해 일본 기술의 우수성, 일본 계절의 아름다움, 많은 외국인들이 일본의 음식을 즐긴다 라는 정보를 보며 일본의 문화는 해외 사람들에게 동경을 받고 있으며 일본의 기술은 세계적으로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쌓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수업 첫날에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소개를 했을 때 돌아온 것은 무반응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다음 사람 소개로 넘어갈 뿐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이유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말하며 일본인이라고 밝히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기대감이 보기 좋게 무너지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2-3개월의 유학 생활을 한 후 친구들과 우연히 세계지도를 볼 기회가 생겨 이 세계지도 속에서 일본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어봤을 때 친구들이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을 가리키는 것을 보면서도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여지껏 알던 지도는 일본을 중심으로 하던 세계지도였는데 사람들은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지도 속에서 일본은 세계지도의 끝에 존재하였으며 금방 사라질 것 같은 자그마한 일본을 보며 헛된 기분이 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기껏 일본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그 부류가 정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애니메이션과 게임에 빠져있는 너드, 일본 여성을 노리는 남자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여자들은 거절을 쉽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쉽게 헌팅을 할 수 있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다고 하죠. 이런 일련의 경험을 하면서 필자는 이전까지는 내가 일본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모두에게 사랑받고 많은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 이제는 타인과 대화를 할 때에도 나 스스로의 의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상대방의 의견도 경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의견이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했던 기존의 생각에서 탈피했다 라고 말하며 글을 마칩니다. 일본이 얼마나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자신들이 세계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망상을 쌓아가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갈라파고스 국가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1년 1월 7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지닌 일간지죠.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기억하실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이 현대차와 애플카에 대한 야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협상이 초기 단계여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례적으로 공개 확인됐다. 이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는 최근 몇 주 동안 애플이 애플카를 생산할 가능성에 대해 공급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2024년에 곧 생산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보도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애플과 현대 기아차가 애플카 협상 마무리 단계에 있다 라며 애플은 현대 기아차와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에 있는 기아차 조립 공장에서 애플카 제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라는 확인 보도까지 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과 CNBC의 보도가 연달아 나오면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이렇게 현대차 3인방의 주식은 하늘을 날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한 지난해 3월 6만 5천원까지 폭락했던 현대차 주식은 현재 4배 가까이 오른 25만원에 육박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의 브레인이라 볼 수 있는 현대모비스는 12만 6천원에서 3배나 오른 35만원, 애플카가 미국에 있는 기아차 공장에서 생산될 것이라는 소식에 2만 1,500원까지 추락했던 기아차 주식은 현재 10만원을 돌파하며 1년 만에 500%에 달하는 기적같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면 애플과 현대차 그룹이 협력해서 애플카를 만들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1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한 달 만에 9천억 원이 넘는 기아차 주식을 팔아치웠고 기관 투자자들도 500억 원 이상 매도했습니다. 이 엄청난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 사들였습니다. 너무나 수상하죠. 주식 경험이 어느 정도 있거나 이상한 냄새를 잘 맡는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챘겠지만 그렇지 못한 개미 투자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외국인이 무더기로 팔아버린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이 현대차 3인방 주식을 마구마구 쓸어 담았습니다. 이 소식이 너무나 수상했던 것은 최근 시가총액 900조 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9대 자동차 업체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덩치가 커진 테슬라마저 눌러버릴 것이라 예상됐던 강력한 애플카였기 때문에 만약 현대차 그룹이 독점으로 애플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애플카를 생산하는 것이 확실한 정보였다며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주식은 현재보다 2배, 아니 최대 4배까지도 더 오르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의심은 역시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룸버그의 기사. 블룸버그는 최근 애플이 현대기아차와 협상을 중단했다라는 제목의 보도를 냈습니다. 블룸버그는 애플은 현대차, 기아차와 전기차 협력에 관한 논의를 했지만 최근 중단된 것으로 정보통이 알렸다. 애플은 현대, 기아차 이외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도 비슷한 계획을 논의해왔다. 정보통은 이번 중단 소식은 비밀 정보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원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더 충격적인 점은 블룸버그에 따르면 비밀주의를 강조하는 애플이 한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애플카 생산 관련 보도들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대기아차의 발표와 다른 언론 보도들이 애플을 화나게 했다. 애플과 현대차의 논의가 재개될지는 불확실하다. 라는 충격적인 보도를 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현대차, 기아차 주식 차트를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현재 엄청난 물량을 개미 투자자들이 받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폭락이 시작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엄청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은 암울했습니다. 하한가인가? 기아차 대폭락하면 블룸버그야 주말에 초상집 만들면 어떡하냐 등의 반응이 있는가 하면 원래 큰 발표 전에 제일 많이 흔들어요. 안티가 판을 치니까 오를 것 같다. 매수 찬스다. 등의 반전의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지닌 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전의 반전이 단지 개미들의 헛된 희망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주말 동안 월스트리트 저널이 또 하나의 새로운 기사를 냈는데 보시면 기아차가 조지아에 애플카 건설 파트너를 물색하고 있다 라는 제목과 함께 이 문제의 정통한 소식통은 기아차가 애플의 전기차 애플카 조립을 위해 잠재적 파트너들에게 접근했다. 애플의 수십억 달러 투자가 함께할 것이며 만약 거래가 성공한다면 아이폰 제조업체가 100년 이상 된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년 동안의 비밀스러운 작업 후에 자동차 산업에 뛰어드는 것이다. 애플은 현대차 그룹과 논의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과거에 다른 자동차 회사들과 논의했다고만 대답을 회피했다. 정보통에 따르면 기아차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조지아에서 2024년 첫 해 최대 10만 대의 애플카가 조립될 수 있다 전했습니다. 즉 현대차와 기아차가 독점으로 애플과 협력해 애플카를 만들 가능성은 적지만 이번에 협상을 중단했다고 해서 완전히 애플카 협력 리스트에서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국내 일부 언론사들은 입 가벼운 현대차에 분노한 애플, 토요타와 전기차 논의도 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마치 현대차가 애플과의 협력 사실을 떠벌리고 다녀서 애플이 열받아 계약을 취소하고 일본의 토요타와 손을 잡는다는 식의 황당한 주장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불가능합니다. 독일 통계 전문기업 스태티스타가 공개한 자료를 보시면 현대차의 전기차 점유율은 6.95%로 토요타의 3배를 훨씬 웃돌고 있고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완벽한 미래의 궁극의 에너지라 불리는 수소차 기술은 현대차가 세계 1위입니다. 아직까지도 하이브리드에 목매달고 있는 토요타와는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값과 을의 위치인데요. 최근 한국 언론 보도들을 보며 마치 애플이 슈퍼갑, 현대차 그룹이 을인 것처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의 현대차 그룹이 애플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은 그동안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진행해왔고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차량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인프라, 모빌리티 데이터 등 미래 자동차가 갖춰야 할 필수 기술들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만나 삼성과 현대가 손잡았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며 전 세계인들을 깜짝 놀래키기도 했습니다. 최근 현대차의 세계적 인기몰이도 무섭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제네시스가 극찬을 받으며 지난달에만 무려 32만 대의 제네시스가 팔렸는데 특히 미국에서 렉서스 판매량은 그대로였는데 제네시스 판매는 무려 2배나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전문지 카인드라이브는 제네시스를 직접 주행해보더니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S560 모델보다 겨우 1dB 소음이 크다. 최고급 리무진 마이바흐급 정수성을 갖췄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새 디자인은 독특하고 우아하다. 극찬했고 미국의 또 다른 유명 자동차 전문 매체 모터원은 이런 디자인은 독일차가 장악한 럭셔리 세단 시장에서 매우 신선한 충격이다. 멋지고 아름다운 G80 사진에 시선을 빼앗겼다. 이렇게 아름다운 디자인이라면 충분히 만족할 것 같다 전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는 한국이 독일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라 평가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선택해주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10년 전 한국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